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줄 아주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16세기) 에스파냐 사람들은 남아메리카 아마존 강가에 황금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은 엘도라도, 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상의 나라. 그런데 우리 한반도에도 이 엘도라도가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가와현 어부들이 찾은 황금의 도시. 구룡포 이야기와 구룡포에 이주한 일본인들 중 주축이 되었던 도가와 야스부로의 행적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사진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볼까요? 물반 고기반이라 할 정도로 비옥한 어장을 자랑했던 구룡포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은 100여 년 전 일본 어부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풍부한 어자원을 찾아다니던 일본의 어부들에게 구룡포는 최적의 어장이었는데요. 일본인들은 이곳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새로운 거리 풍경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바로 일본 가옥거리. 우리에겐 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나라를 빼앗겼다 해도 네. 역시 우리 바다고 우리 식으로 잡아먹는데 아무래도 일본은 그때 선진되고 네. 수산업이 벌써 발달돼 있었으니까 우리는 게임이 안 되지, 상대가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게 핍박받은 것은 그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아무래도 허가권이 일본 사람 쪽으로 더 많이 간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것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지. 그것은 우리 바다인데 그렇죠. 그렇구나. 전체 수익의 원 덩어리는 그들이 다 건져가도록 딱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하는 거는 우리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그 언덕에서 봤던 야스부로 비석 있잖아요. 예, 예. 그 중에서도 또 대장이라고 했으니까 예. 엄청나게 부를 누렸을 것 같은데. 아니 부를 많이 누렸지. 많이 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구룡포의 일본 사람 부자, 네. 포항 쪽의 일본 사람 부자들은 살림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요? 일본 자기들 본토 쪽으로 네. 여기에 있는 살림을 포항의 부자들은 일본의 부자들은 벌써 많이 옮겼고 구룡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지식층은 언제쯤 패망하고 언제쯤 손들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알고 미리 조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큰 부자들, 일본 사람 부자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살림은 미리 들어갔습니다. 일본 쪽으로. 주로 여기 나온 사람들이 수산업에 관련된 포항에 나왔던 구룡포로 진출했던 간에 그분들은 수산업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은 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던 어디 폐망하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재산을 미리 빼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아마 완전히 8.15 손드는 그날은 무조건 항복하는 그날은 재산이 80% 정도는 일본 본토로 들어갔습니다. 구룡포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빠르게 구룡포 바다를 잠식해 갔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구룡포에서의 어업은 일본인들에게만 허가가 집중되었죠. 나날이 부자가 되는 일본인들과 달리 조선인들은 가난이 꼬리를 무는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인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엔
도가와 야스부로와 하시모토 젠기치가 있었습니다. 그 야스부로와 젠기치 두 지도 리더, 일본인 리더들이 있었는데 두 그룹으로 나눠 있었는데 네. 이제 야스부로는 송덕비로 남고 네. 젠기치는 이제 살림집을 여기 남겼는데 그것이 역사관으로 이제 구룡포 역사거리의 역사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시모토 젠기치는 가가와현 출신으로 개척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구룡포에 정착한 인물인데요. 엄청난 부를 누렸던 그의 집은 지금도 구룡포에 남아 있습니다. 2012년 구룡포 일본 가옥거리가 근대문화 역사거리로 지정되면서 40억 원을 투자해 거리를 세단장하고 하시모토 젠기치의 집은 구룡포 근대 역사관이 된 겁니다. 여기 근대 역사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아요, 네, 선생님?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시모토라는 일본 사람이 살았던 가정집입니다. 아, 가정집이요? 당시 구룡포 최고 부유층에 속했던 하시모토 젠기치. 그 명성에 걸맞게 넓은 정원에 규모가 꽤 큰 일본식 2층 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이 방을 들어오십시오. 예, 이 방은 이제 하시모토 젠기치의 그 안방입니다. 그 화로 같은 장치를 이 식탁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이 달아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불 같은 책상보를 얹어 놓았습니다. 여기 앞에 것이 바로 호다테라는 난방 시설인데요. 다 일본어로 돼 있어서 조금 이름이 어렵네요. 이곳에선 100여 년 전 일본 어부들이 구룡포에 정착하게 된 상황과 당시 일본인들의 생활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방은 하시모토 젠기치의 딸들의 방입니다. 저쪽에 앉아 있는 딸이 이제 이 집은 막내딸인 하시모토 히사요라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할머니가 됐었어요. 지금 아직 살아 계세요? 예, 살아 계시고요. 이 딸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 일본이 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어린 딸이 부모를 따라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본이 폐망할 때 구룡포고 포항이고 간에 일본 사람들이 출입을 안 했습니다. 그 자기 집에들 있었고 상당히 이제 겁을 먹고 있었죠. 어떤 위해를 가할까봐. 그때 이제 국민학교 다녔다 그러면 아마 하시모토 딸도 지금 아마 80 한둘쯤 안 됐겠습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될 겁니다. 아, 지금도 생존에 계시는 거예요? 생존에 계신다고 듣고 있죠. 예. 그러면은 이 따님부터 시작해서 가족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 가옥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룡포나 포항의 그 일본인들은 아주 그 특징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들이 포항, 구룡포 이 지역에 살면서 너무나 이제 그 아름답고 이 지역이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아마 그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2000년까지 그 포항회와 구룡포회가 일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구룡포에 터를 잡고 살면서 일본인들에게 구룡포는 제2의 고향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당시 구룡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일본인들은 일본에 가서도 구룡포를 잊지 못해 구룡포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데요. 역사관에선 그 회원들의 육성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방으로 더 구경하러 갑시다. 예. 전형적인 일본집 형식의 하시모토 젠기치의 집. 당시의 일본 생활 양식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방은 하시모토 젠기치의 서재입니다. 서재로서 저 앞에 있는 것이 도코노마입니다. 젠기치는 이 일본식 목조 가옥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건축 자재를 들여올 정도로 공을 들였다는데요.
당시 그의 부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합니다. 오늘 적산가옥 둘러보면서 몰랐던 거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도 마음이 훈훈합니다. 예. 과거 일본 가옥들이 즐비했던 구룡포는 종로가 종로거리로 불릴 만큼 최대 번화가였습니다. 특히 1926년과 1935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식 방파제를 완공하면서 동해안 최대의 어업기지가 되는데요. 그 결과 1930년 초부터 구룡포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는 꽤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게 더 옛날 사진이고 이게 그나마 조금 최근인 예, 것 여기 같아요. 60년대 사진이고 여기 네. 70년대 사진인데 그런데도 구룡포항은 당시 얼마나 그 부유하고 좀 넉넉했는지 상당한 집들의 모양새가 괜찮습니다. 네. 70년대부터는 이제 그 구룡포도 어선 세력이 굉장히 이제 넓어집니다. 커지고 풍부한 어자원 덕분에 사람과 돈으로 넘쳐났던 구룡포. 오죽하면 구룡포에는 개까지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말까지 나돌았는데요. 그 부와 자원은 1970년도에도 계속 이어져 구룡포는 명실상부 동해안 최대의 어업 전진기지로 제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사진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모습이에요. 깔끔해지고.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역사 과거 그 36년 동안 일본의 수탈 속에 살았지만은 구룡포항은 그래도 원체 큰 항구고 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그 구룡포가 이만큼 유지돼 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아픈 역사는 이제 뒤로 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새 역사를 개발하고 한국 해운에 아마 여기가 전초기지가 될 겁니다. 또다시. 황금의 도시 한반도의 엘도라도로 통했던 구룡포. 100여 년 전의 시간이 멈춰있는 듯한 이곳엔 새로운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일제 침탈의 아픈 역사를 딛고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미래. 그 길로 끊임없이 내달리다 보면 분명 그 끝엔 빼앗긴 엘도라도가 아닌 우리의 진짜 엘도라도가 있을 겁니다. 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여러분 어떠셨나요? 현재 저희가 있는 이곳 근대문화역사거리는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인 또 외국인들까지 많이 오는 유명한 장소가 됐는데요. 단순히 관광만 하는 관광지가 아니라 아픈 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좋고 또 시청자분들이 우리 구룡포의 역사와 일본인 거리를 함께 볼 수 있어서 구룡포의 역사가 과거 얼마만큼 화려했고 또 비참한 일면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것을 시청자들의 가슴으로 느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사진을 갖고 포항 근현대사 여행을 떠나게 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포항의 아름다운 바다, 구룡포에 숨겨진 어두운 뒷면. 우리는 오늘 그 현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구룡포를 단순한 관광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바른 미래를 제시하는 지표로 여기는 일 아닐까요? 사진 속으로 떠나는 포항 근현대사 여행. 다음 편,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놀라운 운동이 포항에서 일어났다. 작은 마을에서 일으킨 크나큰 변화의 불씨. 그 사진 속 현장을 찾아 함께 떠납니다. 기대하시라. 채널 고정.